안녕하세요. 평생학교 김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드로잉 기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문지르기, 번지기에 이어서 이번엔 두드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드리기 기법은 하늘 그리기를 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요. 오늘은 하늘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종이 테이프가 오늘 좀 필요할 건데요. 이런 종이 테이프가 있거든요. 오늘은 수채 물감 작업을 할 거라 300g 종이를 준비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이의 특성상 수채 물감 할 때는 300g짜리 수채화 종이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면에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면은 나중에 떼었을 때 작품이 깔끔해 보이고 그 종이의 우그러짐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답니다. 액자처럼 깔끔하게 보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붙여주시고요. 하늘 색깔 물감을 준비할 건데요. 일단은 물감을 푸른색 계열, 울트라마린이라든가 푸른색 계열 물감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충분히 준비해 주신 다음에 바탕면을 굵은 붓으로 바탕면에 물칠을 해줄 겁니다. 윗부분 하늘 되는 부분에 물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묻도록 칠을 해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물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칠이 골고루 잘 되셨으면 하는 색깔을 칠할 텐데요. 물칠은 굵은 붓으로 마르기 전에 촉촉하게 될 정도로 너무 흥건하게는 말고요. 촉촉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푸른색으로 하늘을 칠합니다. 하늘이 보통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진하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연하다고 해요. 물을 조금 섞어서 마르기 전에 얼른 칠하셔야 되고요. 마른 다음에 물을 한 번 더 하면은 보통 더 번져갖고 브로콜리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늘을 칠하셨으면은 휴지를 준비하시는데요. 휴지를 꼬불꼬불 구겨서는 마르기 전에 하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구름. 어때요? 재밌겠죠? 구름. 이게 두드리기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톡톡톡 두드려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늘이 완성됐답니다. 어때요? 간단하지 않나요? 이걸 말게 둘 거고요. 한 가지 버전을 더 해볼까 싶은데요. 하늘 그리기. 이런 경우에 바닥도 같이 칠해볼까 봐요. 땅색, 갈색 톤으로 같이 연결해 주시면 모래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다 마른 것 같은데요. 테이프를 떼볼까요? 이렇게 하늘 그리기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 등대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기초적인 거, 이렇게 기법, 어떻게 한다는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늘만 그려봤고요. 실수하실 수 있는 게 종이 테이프를 떼다가 이 종이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쪽 가끔씩은 있거든요. 네, 여기 종이를 붙잡고 부드럽게 살살 떼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종이 테이프를 붙임으로 인해서 액자 틀처럼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시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한번 넣어볼까요?
푸르른 날들 대기. 글씨를 넣어 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소실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림 그리기에서 눈높이와 소실점이 참 중요한데요. 소실점. 저도 아직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소실점이라고 하면 시선의 끝, 예를 들어 수평선의 사라지는 지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림에서 소실점은 공간감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철로 그 앞에 있을 때 멀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가령 지금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철로가 멀리 이렇게 있겠죠.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치고요. 가까이 올수록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이 눈높이에 여기 있고 여기 모아지는 이 지점이 1소실점이 되거든요. 여기가 1소실점이 돼요. 1소실점이 되고 모든 위치가 여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1소실점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선상에서 그 철로 세로 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가까이 올수록 조금 넓어지겠죠. 침목이 나무 아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멀리 있는 거는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끝 지점은 아마 거의 선으로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철로 침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무가 있다고 치면은 가까이 있는 나무는 굉장히 크겠죠. 바로 앞에 있는 나무는. 하지만 멀리 있는 나무는 점점 작아지면서 색은 흐리게 보인다는 거죠. 멀어지는 선이라 소실점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해칭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도 가까운 나무는 굉장히 크지만 뒤로 갈수록 멀어지는 나무일수록 작아지면서 색깔도 연해지고 가로등이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가로등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도로를 갈 때도 멀리 있는 가로등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소시점은 사라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사라져서 없어지는 선이라고 그래서 소실점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이해되기 좀 어려우실 거세요. 네, 자꾸 보시다 보면 이해는 되실 건데 모든 상황에 저희가 계단을 가는 경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그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소실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사실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풍경이라면 모르지만은 사실 어반 스케치라는 게 도심의 건물이나 도로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공부 조금 더 하셔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차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림 그리는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위로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느끼는 이런 기쁨과 희열 이런 거를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Go!